퀴즈. NFP에서 발간하는 코드 중에 하나로 NEC로 이름 지어진 전기 설치 규정은 무엇입니까? NFPA 70. 예, 맞습니다. NFPA 70입니다. 자, 70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FPA 70은 50개 주 모두에서 채택을 해요. 그런데 그대로 다 채택하는 주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주도 또 있고 또 그래요. 이, 이 연방이잖아요. 뭐 그래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그 연도별 버전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뭐 도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케이블, 뭐 판넬, 그다음에 뭐 레이스웨이면 조명 설치하는 거 있죠.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조명용 케이블이 지나다니는 그 받침대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죠. 2005년도부터 생겼다는 게 이거예요. 아티클 409의 산업용 안전 판넬에 대해서 SCCR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NFPA 70, 그 NEC의 그 아티클 409 조에 들어가면 뭐 이런 내용들이 정의되고 있는데, 숏서킷 커런트 레이팅, 숏서킷의 그 레이팅을 표기를 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대표적인 것들 한번 뭐 볼 텐데요. 이제 도체 크기부터 해서 과전류 보호 장치, 그다음에 그 설치 위치, 그다음에 단로의 수단, 단로 조치, 그다음에 접지 외함, 부스바의 배열, 그다음에 와이어링 스페이스도 있어요. 와이어링 스페이스. 이게 이제 그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그 공간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저항 그 히트 부하에다가는 25%를 추가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터가 밑에 5개가 있다. 근데 모터 5개 중에 제일 용량 큰 거에다가만 25%를 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전부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 사이즈를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설계 방식들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국내에서 설계하는 그 장비 그대로 ICE 규격을 그대로 미국 가져가지고 또 동일한 사이즈로 하겠다? 안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단기도 한번 볼까요? 퓨즈이거나 차단기겠지만 뭐 차단기인 경우에 어, 레이팅만 놓고 볼게요. 레이팅도 보면 어, 이제 브랜치 서킷, 이제 브랜치 서킷 말이 등장을 했는데 브랜치 서킷은 일단은 이 분기, 한국말로 분기 혹은 말단으로 좀 이해를 할게요. 말단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들의 가장 큰 거, 100A, 50, 50, 30, 30 있으면 그 100. 숏서킷이니까 이제 단락이죠, 단락. 단락에 있어서 가장 큰 그거를 집어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저항성 히팅버에다가는 이제 25%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어, 안 한다는 거죠. 그,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퓨즈이거나 그 차단기가 됐죠. 퓨즈이거나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거를 넣고, 이 합산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달로 스위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외암인 경우, 불소바 레인지는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이제 RST, 지금 L1, L2, L2, L3로 쓰는데 미국은 이제 ABC입니다. ABC상. 그래서 앞에서 뒤로, 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 와이어링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가서 따로 또 참조를 해야 되고요. 마킹 SCCR.
이건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이 교재가 거의 100여 페이지에 이르러요. 이거를 이제 축약을 해서 발표한 내용들만 제공해 드리기보다는 뭐 나중에 또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양이 많은데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건너뛰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시간 관리하면서 뭐 계속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NEC를 채택한 각 주별의 상황인데 2023을 채택한 주가 지금 없어요. 지금 한 한두 달 전에 지금 체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 버전들을 좀 쓰고 있고 2020년 버전을 쓰는 주가 25개, 그다음에 뭐 17개, 2개 해서 대체로 2020년과 2017년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 애리조나, 미주리, 미시시피, 일리노이즈 뭐 왜 그런지 그냥 뭐 자기네 자체 표준을 또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금 뭐 반도체나 배터리들은 주로 이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대체로 조지아주 2020, 그다음에 그 외에 뭐 2017년 버전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 장비에 대한 전기 안전. 그래서 NFPA 79는 산업용 기계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고요. 물론 뭐 1000V죠. 1000V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접속점, 기계 접속점 그 하단에 대해서 그 이상은 NFPA 70 NEC 적용을 받겠죠. 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주로 이제 재료 가공에 쓰이는 건데요. 뭐 자르고 뭐 형태를 잡고 뭐 압력을 가하고 전기적으로 열적으로 광학적으로다가 뭐 기술을 쓰고 뭐 코팅하고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뭐 조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산업용 기계가 될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뭐 위험한 장소에서 쓰는 뭐 특별한 경우는 이제 NFPA 적용을 받지 않고요. 뭐 시험소 내에서 뭐 어떠고 막 특별한 거 다 뺍니다. 뭐 주택에서 쓰는 것도 인더스트리얼 머신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주택용도 또 빼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SCCR을 이 외부 명판으로 하여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NFP 79를 내용을 보면 어, 뭐 일반 규정, 그다음에 뭐 전기 부품에 대한 내용들 있는데 이제 여기 있어요. 이 용어. Available fault current. Available fault current. fault current가 뭐 가능하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는 그 지점에서의 예상되는 폴트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가 전기실 가까이에 있는 그 장비와 중간과 제일 먼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간에는 그 케이블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로 임피던스가 있단 말이에요. 케이블 임피던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예를 들어서 65카라 그러면 이게 50카, 40카, 30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그 놓은 그 지점에 예상되는 가능한 그 폴트 커런트가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인입점 이 위로는 이제 NEC 적용을 받고 여기는 이제 NFPA 79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전체로는 NFPA 79지만 판넬만 한 장을 놓고 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2108A 그거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2108A는 뭐 코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그래서 NEC가 요구로 하는 그런 내용들, 산업용 제어 판넬에 아티클 409죠. 산업용 제어 판넬에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해왔고 UL08A는 그 내용 플러스 뭐 UL 자체적으로
좀 겹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UL08A는 사실 그렇게 두꺼운 규정은 아니에요. 파트 1, 2,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멘터리가 또 있습니다. 어펜딕스도 좀 있고 얇게 뭐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산업용 제어 판넬에 대한 공통 내용이 딸랑 11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있어요. 뭐 스위밍풀 수영장 아니고 뭐 선박 아니고 엘리베이터 아니고 크레인 아니고 여기 있네요. 산업용 제어 판넬.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120페이지 플러스 요거 이렇게 이제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비 업체에서 혹시 오셨다 그러면 UL08A를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스터디를 꼭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UL08A 뭐 당연히 1000V고 뭐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산업용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소방 펌프 컨트롤러는 좀 특별하잖아요. 얘는 UL218에서 다루기 때문에 UL08A에서 안 한다. 뭐 MCC 모터 제어반이죠. 얘는 UL548에서 하니까 안 한다. 스위치보드가 뭐냐면요. MCCB 판넬이에요. MCCB 판넬. 그래서 이제 ACB 판넬, MCCB 판넬, MCC 판넬, 분전반 다 틀려요, 미국은. IC에서는 61439 해가지고 61439 다시 2 하나 했는데 미국은 이거 다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그 기계에 대한 컨트롤 판넬만 딱 그것만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SCCR이 뭐냐? SCCR. 차단기가 트립되고 퓨즈가 끊어졌지만 그럼 과연 밑에 있는 그 부품들은 대체 견뎠냐, 멀쩡하냐를 보는 겁니다. 이제 SCCR을 이제 요구할 거예요. 프로텍트 하면서. 480V에 뭐 25카로 만들어 와라. 혹은 뭐 있겠죠. 하여튼 뭐 65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480V에 한국은 이제 이런 건물, 주택이나 이런 뭐 그 거주 관련된 데는 우리 220을 쓰잖아요. 그래서 380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산업 같은 경우 440 제일 많이 쓰죠. 석유화학 같은 데 가면 뭐 되게 좀 다양하긴 한데 이 장비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440을 쓰는데 미국은 산업용은 기본적으로 480 씁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 480에 예를 들면 65카로 만들어서 납품하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이 장비 업체들 물어보면 그런 요구를 못 받았대요. 그런 요구를 못 받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픈 거는 다 만들었는데 그제서 요구를 해요. 45카. 20카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근데 이게 SCCR 그 숏서킷 커런트죠. 어베일러블 폴트 커런트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일단 변압기예요. 변압기. 이 공장을 지을 때 변압기 있을 거 아니에요. 변압기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 퍼센트 피던스 그 저항이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서 그 케이블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 얼마큼 갔는지 50m 지점에 설치할 건지 100m, 200m에 설치할 건지에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비 만드는 어떻게 알아 그를 우리 장비 만드는데 그럼 발주처에서 여기다 놓을 거니까 너는 65카 이거는 50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위치 바꾸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럴 때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몰아서 하든지 하겠죠. 뭐 그냥 65카를 하든지. 그래서 변압기의 사이즈에 의해서 이 SCCR이 결정이 돼요. 그건 공장 사람들이 알겠죠. 공장 유틸리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장비업체에다가는 그 요구사항을 얘기 안 하고 막 한참 지나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쳐서 이제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계속 그래요.
이 공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가 막 설계를 하면서 미국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딱 해서 사인 딱 받고 발주 딱 하고 뭐 순서대로 아마 갔을 텐데 우리가 또 인제 바쁜 민족이기도 하고 미국 쪽의 배터리도 인제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삽을 풀면서 막 설계하면서 막 장비 발주 나가고 인제 이런 현상이 되면서 이게 막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인제 SCC가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죠. 자, 납기 플러스 1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 좀 부가적으로 인제 설명을 드리면 1.5 볼트 건전지 AA 건전지에 쇼트를 일으키면 원래 인제 꼬마 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 두 케이블을 중간에 롱 서킷이 아니라 숏 서킷을 만들어 봐요. 혹은 뭐 자동차 배터리가 있는데 자동차 이렇게 쭉 제너레이터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헤드라이트 켜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중간에 피복을 까 가지고 숏을 만들어 봐요. 롱 서킷이 아니라 숏 서킷을 만들어 봐요. 그럼 저항이 없으니까 탈락 사고죠. 그럼 1.5 볼트의 그 카수는 이만하고요. 자동차 배터리는 그래도 좀 커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집니다. 에너지원. 사고를 공급해 주는 그 에너지원이 소스죠. 파워 소스가 이만한 변압기면은 그만큼 사고 전류를 부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변압기가 뭐 2000kVA 뭐 3500kVA 점점 변압기가 커지면 그만한 사고 전류를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장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SCCR 단락 사고는 장비 업체가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발주처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거기에 1.5 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줄지 뭐 UPS로 줄지 이만한 발전기인지 이따만한 발전기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SCCR을 판넬에 60옥화 요구했어요. 60옥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 부품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록을 하고 이거를 단락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60옥화. 딱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각 부품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단락을 때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각 부품들이 견딜 수 있다는 거를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그 후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뭐 이 내용들은 좀 많이 건너뛰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좀 경우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한류 기능을 또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한류 기능이 뭐냐면 그 내부에 LV 그 복권 변압기를 넣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를 넣어서 똑같이 440에 400 뭐 480에 480이거나 혹은 뭐 208에 208이거나 277에 270이거나 120에 120이거나 주로 120에 120이겠네. 제어용으로 썼을 때 그 이 부품들의 SCCR을 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변압기를 한번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변압기 2차 측에서 단락이 발생이 됐을 때 변압기가 사고 전류를 공급해 줄 거잖아요. 근데 변압기를 쭉 따라가면 저기 있는 이따만한 큰 변압기 연결이 되면 그만한 사고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넬 내부에다가 120, 120 변압기 주먹만한 거 하나 넣어 놨어요. 500VA 요만한 거. 그러면 이 변압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캐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압기 이하로는 SCCR이 전부 낮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품들을 보면 SCCR 값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UL 508 친절하게 부스바 이거 뭐 부스바 뭐 제조자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케이 10카. 그다음에 특히 전자저촉기 같은 경우에 에, 얘는 정상적인 부하 전류를 온오프하는 전문 선수예요. 단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단락은 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 전자저촉기가 과연 그 메인 차단기가 끊어질 때, 메인 차단기 퓨즈가 부를 때까지
전자접촉기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특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한 50마력짜리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너는 5카에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제 UL에서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